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정의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마음 열기 함께 보시죠. 자, 맛있는 케이크가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조각 케이크가 만약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케이크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케이크 왕국의 왕은 마법의 케이크 한 조각을 주고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케이크의 주인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케이크 왕국의 시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예쁜 사람, 힘이 센 사람, 누가 가져가야 할지 여론이 모이지 않았죠. 결국은 대회를 하자고 했지만 철인 3종 경기, 시험, 어떤 경기 방식으로 해야 할지도 정해지지 못하고 싸움만 났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싸움을 하느니 케이크를 다시 돌려주자고 합니다. 누가 가져가도 공정하지 않으니 이제는 왕에게 케이크의 주인을 정하라고 합니다. 왕은 어떤 한 아이를 지목했고 많은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는 가운데 꼬마 아이가 케이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법의 케이크가 소원을 들어줄 차례가 됐네요. 아이에게 소원을 물어보자 모든 시민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라 하고 시민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케이크는 한 조각일 뿐인데 나머지 케이크는 대체 어디 간 거죠? 라는 꼬마 아이의 질문과 함께 시민들은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게 왜 하나의 조각 케이크만 주고 나머지 케이크는 주지 않은 걸까? 다시 시민들은 하나만 주고 주인을 정하라는 왕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따지게 됩니다. 나머지 케이크와 마법사를 내놓으라면서 말이죠.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는 케이크가 있다면 참 좋겠다, 그죠? 하지만 누가 이 케이크를 가지면 공정하게 될지 여러분은 생각해 봤나요? 먼저 케이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떤 사람에게 줘야지 소외가 없을지, 어떤 사람에게 줘야 공평할지에 대해서 그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죠. 두 번째 방법은 케이크 주인 결정 대회입니다. 그러나 역시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회의 방식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가 없었죠.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왕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누군가 한 명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명의 주관적인 판단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시민들이 꼬마 아이에게 그 케이크를 주라는 왕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꼬마 아이가 모든 시민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난 것 같았지만 나머지 케이크의 행방이 어딨냐라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또 시민들이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쵸? 그럼 나머지 케이크를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럼 왕이 가지고 하나의 케이크만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과연 공정한 것이냐, 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공정하다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이처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의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의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을 공평하고 올바르게 대하는 도리로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사회를 운영하는 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의에는 공정성이나 공평성을 강조하게 되죠. 지금까지 말한 정의의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공평하고 올바르게 대하는 도리이다. 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사회를 운영하는 도리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규칙이나 제도가 공정한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일정한 양을 공정하게 나누는 분배의 측면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의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것의 기준이 되는데요. 우리가 마음 열기에서 케이크를 나누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했듯이 정의는 정당한 분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몫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정의라는 한자를 살펴보면요. 바를 정자에 의로울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글자는 위에를 보면은 이게 양자고요. 이 밑에를 보면은 창, 양과 창의 조합을 볼 수가 있죠. 이렇듯 정의롭다의 의자는 양을 창으로 나눈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양을 이렇게 고기로 먹을 때 각자에게 알맞은 몫을 나눈다라는 뜻으로 만든 것이겠죠. 그 다음 서양에서는 justice라고 하는데 정의를 우리가 justice라고 하죠. 이 justice에서 이 juice, 이 부분이 바로 각자가 가져야 할 몫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동양이든 서양이든 정의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어때요? 무엇인가를 나눈다라는 뜻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역시 이렇게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분배 정의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또 정의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 전체가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갈등을 어때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어때요? 사회 정의의 역할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 기준이 된다. 그다음 정당한 분배의 기준이 된다. 분배의 기준. 그리고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것의 원칙이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의의 여신상을 살펴보면서 정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의 여신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치 어떤 영화제의 어떤 그 트로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정의의 여신상을 살펴보면 이 그리스 신화의 디케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특이한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안대를 하고 있고 또 칼을 들고 있으며 천칭,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이런 안대 그리고 칼을 그리고 천칭을 들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정의의 특징도 함께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안대를 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볼까요? 자, 안대는 눈을 가리는 것이죠. 정의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또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누구에게 편파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 칼을 들고 있는 이유를 볼까요? 자,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의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원칙에 의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칼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울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저울은 저울의 평형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양쪽의 상황과 잘잘못을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않게 공평하게 따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공평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저울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신상은 이 지금 보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과는 조금 다르게 눈을 가리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부릅뜨고 범죄를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또 칼이 아니라 법전을 들고 있다고 하니 이 정의의 여신상을 조금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정의로울 수 있는 걸까요?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정의의 의미나 역할을 봤을 때 정의는 공정하고 공평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평하다라는 기준은 누가 정해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와 분배에 있어서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볼까요? 우리 학교에는 점심시간에 활동하는 학생회 임원과 방송반의 부원 등이 먼저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급식 하이패스 제도가 있대요. 자, 과연 이 제도는 정당한 것일까요?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체크해보고, 이렇게 체크해보고 그 이유도 함께 작성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봅시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 학급은 교내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여서 상품권 30장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 학급 선수 20명 중에 많은 기여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자, 학급의 반 인원이 20명이고요. 나머지 10명은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모든 학생에게 상품권을 한 장씩 나눠주는 것이 과연 정당할지,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과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